자, 관리회계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관리회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일단 앞서 우리가 만화에서 보신 것처럼 포드의 사례를 가지고 관리회계가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헨리 포드는 T1이라는 자동차 모델을 가지고요. 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를 생산해서 자동차 대중화를 선도하고, 그리고 이제 벤츠라든가 이런 독일의 어떤 자동차의 어떤 시장 지배력을 미국으로 가져오게 된 대표적인 자동차가 바로 포드입니다. 자, 포드는 그러면 어떤 자동차 기술력도 중요합니다만, 컨베이어 벨트의 어떤 생산 시스템에 의한 관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자,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헨리 포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자, 1903년도에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고요. 자, 1908년도에 이제 자동차 대중화를 이끈 T 모델을 선보이게 됐고요. 1913년도에 유명한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하게 됩니다. 자, 1923년도 정도 되면요,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의 절반 이상은 다 포드 자동차로 판매가 되었다고 하고요. 자, 포드가 자동차를 처음 T 모델을 만들 때, 다른 자동차의 가격은 $2,000 정도였는데, T 자동차는 $825에 생산하게 됐고요. 특히 컨베이어 벨트가 세팅이 된 이후부터는 최저 $290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럼 이렇게 자동차 가격을 다른 경쟁업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출시한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원가 관리의 힘이죠. 그래서 그만큼 원가 계산을 미리 예측해서 학습 효과라든가 고정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계를 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게 바로 관리회계의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서 보신 것처럼 1908년도에 T 모델을 냈을 때는 헨리 포드는 $850로 가격을 설정했습니다만, 그 당시 다른 자동차 일반 가격은 $2,000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는 굉장히 사치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었습니다. 하지만 헨리 포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생산의 어떤 효율성을 제고를 했는데요. 특히 조립 시간을 5시간 50분 걸리던 시간을 1시간 33분으로 절감을 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제조 시간이 감소하게 되면 제조와 관련된 인건비라든가 또는 간접비 부분이 굉장히 감소하게 되면 결국은 제조 원가를 절감하게 될 것이고, 그 절감된 원가를 가지고 타사와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낮은 자동차 가격을 형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무비라든가 제조 간접비 절감 효과가 매우 컸다는 것이죠. 자, 특히 1918년도에는 아까 설명드린 자동차 절반이 T 모델로 다 이루어졌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굉장히 효율성을 높였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들은 모던 타임즈를 통해서 이런 컨베이어 벨트와 관련된 비인간성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헨리 포드는 이런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차 대중화를 이뤘고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회계란 무엇이냐? 자, 관리회계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부터 잠깐 설명드리면요. 일단 관리회계는 영어로 매니저리얼 어카운팅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카운팅, 회계란 무엇이냐? 그죠? 회계란. 자, 회계란 결과적으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보입니다. 정보. 그래서 정보를 주는데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걸 바로 어카운팅, 회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아무런 정보만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그 정보를 과연 누구에게 주느냐를 따라서 우리가 보통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로 구분합니다. 재무회계는 누구에게 정보를 주느냐?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제 기업을 실체로 봤을 때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는 누구고
내부 정보 이용자는 누구겠냐 이거죠. 그럼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의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주주입니다. 주주. 주주는 기업에다가 돈을 투자한 사람이지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죠. 나중에 주주총회 와서 재무제표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외부 정보 이용자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주주 말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든가 또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 등도 다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내부 정보 이용자는 바로 누구냐? 바로 경영자죠. 경영자 또는 경영진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자 등이 이러한 내부적인 정보를 통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관리회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설명한 것처럼 포드라면 그 경영자인 헨리 포드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관리회계고요. 포드의 주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그렇죠. 재무회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관리회계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목적, 그 의사결정의 목적이 뭐냐면 경영상의 의사결정이라든가 또는 종업원들 성과평가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관리회계는 재무회계라고는 달리 재무제표라는 형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는 그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주주들에게, 그 많은 주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뭔가 표준화된 그 정보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만, 관리회계는 사실은 외부에 알리면 안 될 정보죠, 사실은. 그잖아요. 굉장히 원가 정보라든가 경쟁업체가 알면 안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갖출 게 아니고 우리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정보 양식을 가지면 되고요. 자, 재무회계는 주주총회에 온 주주들이 그 과거의 정보를 보는 거죠.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는 거라면 관리회계라는 거는 그 주로 미래지향적인 정보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계속 만들게 된다면 원가가 어떻게 줄어드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럼 아직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해서 학습 효과가 발생한다면 우리 자동차의 원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만들다 보니까 회계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업 회계 기준이라든가 국제 회계 기준이라든가 이런 회계 기준이 필요합니다만 관리 회계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계 기준도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속성인데요. 우리 관리회계는 그 목적 적합성, 영어로는 relevance라고 하는데요. 의사결정에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성질을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고, 자, 이거랑 대비되는 성격을 신뢰성이라고 봤을 때, 재무회계는 신뢰성을 좀 그 강조하는 회계라면,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성을 좀 더 강조하는 컨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재무회계는 주주가 주주총회 가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를 이용하는 건데, 주로 과거 정보예요, 미래 정보예요. 그죠? 과거 정보다 보니까 이미 적시성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뢰성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계 기준도 있고 또 회계 기준에 맞게끔 만들어졌는지를 감사를 합니다. 감사. 그래서 회계 감사도 받는 거예요. 재무회계는. 하지만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그 도움이 되면 되는 거죠. 신뢰성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조금 더 빨리.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관리회계에서는 적시성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자, 이러한 성질을 모아서 보통 목적 적합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성을 강조한 회계고 재무회계는 신뢰성을 좀 더 강조한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은 큰 비교가 되실 거예요. 그럼 우리 관리회계는 그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정보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원가 계산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코스팅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플래닝, 계획과 관련된 정보고요. 세 번째는 통제, 컨트롤과 관련된 정보니까 관리회계의 3요소 그러면 원가 계산, 계획, 통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가 계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만든 자동차의 원가를 계산해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원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랑 공장 아닌 곳에서 발생한 원가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걸
파악한다고 표현하고, 두 번째,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는 그 재고 자산에 따라서 원가 흐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가를 결정하는 과정, 확정하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원가 계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에 반해서 계획, 플래닝은 뭐냐면 그 앞으로 이렇게 원가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품을 만든다면. 그래서 주로 의사결정이라든가 또는 예산과 관련된 게 바로 플래닝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자동차를 1000대 제조해달라. 그러면 그때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그럼 보통 이렇게 대량 주문을 할 때는 가격이 보통 높게 부르겠어요? 낮게 부르겠어요? 그렇죠? 대량 주문하는 고객들은 보통 가격을 깎아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을 깎아달라고 제안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자, 그런 걸 우리가 의사결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건지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경영자한테는 매우 중요한 관리액의 정보이기 때문에, 자, 그런 걸 다루는 파트를 계획, 플래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컨트롤, 통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기업 내부에 종업원들이라든가 여러 자원들이 목표한 대로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점검을 해야겠죠. 그걸 우리가 통제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성과평가를 해야 됩니다. 잘한 사람은 보상을 해주고, 잘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을 해주고, 이게 바로 성과평가이기 때문에, 자, 성과평가에 어떤 지표가 필요하겠죠. 그 지표를 또 관리하는 게 바로 관리회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를 좀 줄여보자. 어떻게 하면 원가를 줄여볼 거냐를 노력하는 것도 컨트롤, 통제의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자에게 정보를 주는 것인데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가를 계산하고, 두 번째 원가를 계획하고, 세 번째 통제하고, 이 세 가지 파트가 관리회계의 핵심적인 요인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파트가 무엇인지 가장 큰 그림으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개략적인 것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가 원가 계산인데, 물건을 여러분들이 100개를 만들었어요. 100개를 제조를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발생한 원가가 5만 원입니다. 5만 원. 그러면 제품 한 개당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5만 원을 100개로 나눠서 하나당 500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100개를 제조하는데 5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한 개에 500원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5만 개가 전부 공장 안에서 발생했어야겠죠. 공장 바깥에서 발생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5만 원이 공장에서 발생한 제조 원가냐, 공장 바깥에서 발생한 비제조 원가부터, 그렇죠, 구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100개의 물량 흐름을 따라서 원가를 또 집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100개의 성질에 따른 다양한 원가 계산 기법에 따라서 원가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원가 계산, 코스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반해서 계획, 플래닝은 뭐냐면요. 자, 올해 물건을 100개를 제조했는데 총 원가가 500이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다음 연도에 물건을 200개를 제조한다면 그럼 2배를 늘리는 거죠. 그럼 총 원가가 2배가 늘어서 1000이 되겠냐 이거예요. 1000이 되겠냐 이거죠. 100개에 500이면 200개면 1000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앞서서 포드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수량을 많이 늘릴수록 사실은 원가, 하나당 원가는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200개를 제조한다면 이게 벌써 계획이죠. 플래닝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총 원가 안에 변동비가 얼마고 고정비가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물론 변동비와 고정비의 개념은 나중에 강론에 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변동비라는 건 바로 뭐예요? 수량이 늘어나면 같이 증가하는 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고정비는 수량과 관계없이 항상 똑같은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물건을 2배로 늘린다면
100개일 때 300과 200이 발생했지만 200개로 늘린다면 변동비만 2배로 느는 거예요. 그럼 변동비는 600이 될 거지만 고정비는 계속 200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상되는 총원가는 얼마인 겁니까? 800이라는 거죠. 800. 그래서 1000원이 아니고 800이 되게끔 예상해 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계획 또는 플래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래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원가의 어떤 성질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변동비와 고정비를 잘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컨트롤, 통제는 뭐냐면 100개를 올해 제조했는데 원가가 500이 들었다면 다음 연도 또 100개를 제조하면 얼마일 거냐 이거죠. 그러면 똑같이 500이 발생할 거라고 보는 거는 플래닝 쪽이에요. 계획 쪽이고, 통제 쪽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 또는 학습 효과 이런 게 있다면 100개를 추가로 제조하게 된다면 학습 효과 등으로 인해서 500보다는 작아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뭔가 성과평가라든가 원가 절감 요인을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연도 100개를 제조했지만 원가가 500 밑으로 떨어진다면 우리는 원가 통제를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런 걸 연구하는 파트가 통제 또는 컨트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가 계산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이고 통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만 설명드린 거고요. 자세한 부분은 강론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드의 관리 경영으로 우리가 이걸 대입을 해본다면 포드는 어떻게 그렇게 그 자동차 원가를 감소시켜서 자동차 대중화를 선도했는지냐. 첫 번째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냐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단위당 생산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산량이 2배가 늘어나면 생산 비용은 2배보다는 덜 증가하는 현상. 자,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인데요. 규모의 경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업이라든가 또는 학습 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변동비, 고정비 요인이라든가 이런 걸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제조업들은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관리회계 3가지 측면 중에 계획이라든가 통제 쪽에 대한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 규모의 경제와 관련된 원가를 계산을 해볼 줄 아셔야 돼요. 이런 게 관리회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포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동차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잘 파악을 한 것이죠. 자,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건 경제학적 개념이죠. 자, 가격이 변동할 때 수요량이 얼만큼 변동할 거냐. 당연히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할 텐데 얼만큼 민감하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게 바로 가격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자, 그럼 우리가 농산물과 자동차를 비교했을 때 농산물은 생활 필수품이니까 가격이 올라도 할 수 없이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탄력성이 작습니다만 자동차와 같은, 특히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 당시에 자동차는 굉장히 고가품이었기 때문에 탄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가격을 낮춰준다면 굉장히 수요량이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헨리 포드 당시에서는 중요한 경영 전략인데, 그럼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원가를 줄일 수 있어야겠죠. 원가를 줄이기 위한 정보가 바로, 그렇죠, 관리 회계와 관련된 정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는 이러한 관리 회계식 정보를 이용해서, 물론 그 생산 방식의 컨베이어 벨트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원가와 관련된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그 포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테일러리즘이라고 해서 테일러라는 분이 만든 과학적 관리법을 또 잘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어떤 직무를 세분화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연고를 통해서 표준량을 결정합니다. 표준량. 이 표준량이 나중에 컨트롤, 원가 통제의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그 임금을 그 노동자의 작업량에 따라서 성과를 주는 것이죠. 성과, 이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컨트롤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포드라는 분은 벌써 관리회계에 계획이라든가 통제 부분에 일가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서 자동차의 대중화를 만들어냈고 그 유명한 포드 자동차라는 것이 그 큰 성공을 거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헨리 포드 사례를 통해서 관리회계가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잘 느껴주시고요. 자, 이런 것이 바로 관리회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수강을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 근무하시는 기업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기업에 근무하는 순간 내부 정보 이용자니까 이 기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어떻게 제공이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잘 익혀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그렇죠. 관리회계란 무엇이냐 그 개념에 대해서 특히 헨리 포드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습니다.